작곡가 조영수는 강남의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마치고 막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때였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낯선 이름, 김용빈. 조영수는 의아했다. 요즘 젊은 트로트 가수 중에서 제일 뜨겁다는 그 친구인가? 그가 통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진지했다. 선생님, 제 노래를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곡만요. 제 인생을 걸 노래요.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그 순간 조영수의 마음속에도 묘한 울림이 일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윤서를 떠올리게 만드는 감정이었다. 그 목소리, 어쩐지 윤서와 닮았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좋아요. 하지만 이 곡은 아무에게도 준 적 없는 노래입니다.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단 한 번만 부르세요. 이 곡의 이름은 그날의 목소리. 며칠 후 김용빈은 조영수의 작업실을 찾았다. 벽에는 금빛 디스크가 빽빽하게 걸려 있었고 한가운데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다. 조영수는 악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표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날의 목소리 작곡 조영수. 이 곡은 10년 전 제 아내 윤서를 위해 썼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밤,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만들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 노래를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이상하게도 이 곡을 부른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김용빈은 잠시 숨을 삼켰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선생님, 그래도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이 목소리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순간 조영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3. 숨막히는 리허설. 점점 깊어지는 그림자. 리허설은 순조로웠다. 그러나 녹음이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노래를 부르던 김용빈의 마이크에 여성의 숨소리가 섞이기 시작한 것이다. 조 감독님, 혹시 다른 트랙에 소리 섞였어요? 스태프들이 확인했지만 녹음실에는 김용빈 혼자뿐이었다. 선생님, 방금 누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용빈 씨라고요. 조영수는 말없이 피아노를 쳐다봤다. 그 피아노는 윤서가 생전에 연주하던 바로 그 악기였다. 그는 차가운 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윤서, 당신인가? 하지만 녹음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까지 김용빈은 눈물로 그 노래를 완성했다. 녹음이 끝난 순간 그는 주저앉아 울었다. 이건 사람의 노래가 아니에요. 기도 같아요. 4. 역사적인 무대. 그리고 전율의 순간. 12월 KBS 대공개울. 불후의 명곡 겨울 특집 무대가 열렸다. 수많은 대선배들이 객석에 앉아 있었고 조명이 꺼졌다가 켜지며 하얀 정장을 입은 김용빈이 등장했다. 그의 첫 소절이 울리는 순간 스튜디오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날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려요. 돌아서면 사라질까? 눈을 감아요. 조영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음색 속에 분명히 윤서의 흔적이 느껴졌다. 이 목소리,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노래가 절정에 오를 때 객석에 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윤서의 여동생이었다. 언니야, 언니 목소리야. 방송 후 시청률은 15%를 돌파했고 그날의 목소리는 단 한 번이 무대로 전설이 되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이면에는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오, 사라진 악보,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피아노. 무대가 끝난 다음 날 스튜디오에서 그날의 목소리 악보가 사라졌다. 조영수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분명히 금고 안에 넣어두었지만 열쇠도 금고도 멀쩡했다. 그날 밤 스튜디오를 청소하던 스텝이 경악했다. 비어있는 녹음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분명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건반이 혼자 움직였어요. CCTV에는 피아노 앞에 앉은 하얀 그림자가 찍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건반 위에 손을 얹더니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 얼굴은
윤서였다. 6. 김용빈의 변화. 며칠 후 김용빈은 팬사인회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평소와 달랐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말수가 줄었다. 팬이 그날의 목소리 다시 불러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그는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그건 부르면 안 돼요. 누가 계속 들으라고 해요. 그의 매니저는 불안해했다. 형, 요즘 왜 그래요? 잠은 좀 자요? 어제도 그 노래가 들렸어. 피아노랑 윤서라는 여자가. 그의 손에는 언제나 작고 낡은 악보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건 분명히 사라졌던 악보의 일부였다. 7. 조영수의 후회. 그 무대 이후 조영수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기자들이 찾아와 물었다. 선생님, 그 곡을 김용빈에게 준 걸 후회하시나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가 이렇게 말했다.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그 곡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나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스튜디오로 나와 피아노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윤서야, 용빈이는 잘 있니? 그 아이는 무사해야 해. 8. 마지막 메시지. 2025년 12월 31일 밤. 조영수의 이메일로 한 통의 영상 파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KYB. 파일 제목은 그날의 마지막 목소리 MP4. 영상에는 김용빈이 어두운 스튜디오 안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윤서 씨가 이제 웃어요. 이제 그날의 목소리는 제 안에 있어요.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사가 달랐다. 그날의 목소리가 오늘도 나를 부르네요. 그리고 화면이 갑자기 흔들리며 꺼졌다. 그 후 김용빈은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다. 9. 조영수의 고백. 이듬해 봄. 조영수는 한 음악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그 곡은 윤서가 죽기 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 시작됐어요. 당신이 나를 잊지 않길 바래요. 그 문장을 샘플로 녹음기에 남겨뒀죠. 그리고 그걸 멜로디로 옮긴 게 바로 그날의 목소리예요. 그는 손을 떨며 말했다. 그 녹음 파일엔 윤서의 목소리와 함께 김용빈의 노래가 합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김용빈이 그걸 부르기 전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놀라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 말 그대로예요. 김용빈의 목소리가 10년 전 녹음에 이미 들어 있었어요. 10. 끝나지 않은 노래. 그 후 그날의 목소리는 금지곡이 되었다. 방송국은 더 이상 그 무대를 재방송하지 않았고 유튜브와 SNS에 올라온 모든 영상이 하루 만에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새벽 3시쯤이면 어딘가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온다고 했다. 청취자들은 말했다. 라디오에서 분명 들었어요. DJ는 틀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목소리 분명 김용빈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증언했다. 노래가 끝날 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요, 용빈 씨. 이제 그날의 목소리는 완성됐어요. 2026년 초 조영수의 스튜디오가 철거되기 전 마지막으로 정리하던 엔지니어가 한 박스 안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다. USB 안에는 단 하나의 음원 파일만 있었다. 제목은 더 라스트 보이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피아노 서주가 잔잔히 흘렀다. 그리고 김용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날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려요. 돌아서면 사라질까? 눈을 감아요. 그 후 잔잔한 피아노 위에 여자의 목소리가 겹쳤다. 당신이 날 불러줘서 고마워요. 그 음은 점점 멀어지다.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파일의 끝에는 한 줄이 남겨져 있었다. 이 노래는 이제 둘의 것이 되었습니다. J, Y, S. 그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대에서 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음악이란 건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목소리를, 그날의 피아노를, 그리고 윤서와 김용빈의 마지막 노래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